2024년 12월 25일. 올해 크리스마스는 겪어본 크리스마스 중에 가장 따뜻했다. 예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 따라 참 꿈처럼 느껴지는 단어다. 어쩐지 아련해지기도 하는 말. 참고로 겨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생각해보면 겨울의 기억들은 차가움보다 따뜻함에 더 가깝다. 하루 종일 전기장판 위에서 만화책을 보았던 일이나 한파 속에서 사 먹은 어묵 국물의 온도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에 나는 여름보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쩐지 좀 더 친절해지고 인내심도 느는 것 같다. 마음을 데피면 몸까지 따뜻해지기라도 할 거라는 듯 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서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그러니 조만간 첫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펄펄 내렸으면 좋겠다. 겨울이 더 깊어지면 가슴께로 스미는 추위를 느끼며 한껏 따뜻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싶다. 2024년 12월 25일.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왔다. 매일 메가커피만 먹다 보니 몰랐는데 어느새 못 보던 카페가 늘었다. 요즘은 비싼 커피값에 저항감이 생겨 카페에 가는 횟수가 줄었는데 여기는 경치가 이쁘다고 해서 안 올 수가 없었다. 듣던 대로 정원이 정말 예뻤고 헤엄치는 한 마리 오리가 귀여웠다. 내 입도 오리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동질감이 든다. 겨울이 오면 오리는 어디로 갈지 궁금했다. 2024년 12월 28일. 선물 받은 책을 읽으려고 북카페에 왔다. 겨울에는 주로 독서를 즐겨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도통 읽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주로 간다. 커피향을 맡으면서 책을 읽고 있으면 어쩐지 삶이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다. 선물 받은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김우현 작가의 소설이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따뜻한 내용이라 그랬는지 앉은 자리에서 절반이나 읽어버렸다. 집중력이 약한 나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오랜만에 독서가 즐거워서였는지 집에 안락한 소파를 하나 두고 진득하게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독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소파가 갖고 싶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잘 참아보도록 해야겠다. 2024년 12월 29일. 여느 때와 같은 일요일이었다.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핸드폰에선 정치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느니, 누가 탄핵이 되었다느니, 요즘 따라 혼란한 소식들이다. 몸을 풀고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하려던 중 일순간 속보라며 화면이 바뀌고 착륙을 하고 있는 비행기의 뒷모습이 비춰졌다. 기체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속도를 줄이는데 문제가 있는 듯 보였다. 이내 그대로 벽에 충돌하고 마는 비행기. 순간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싶어 다시금 방송사의 로고를 확인했다. 구석에는 전남 무안에서 방금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 꿈이길 바랬지만 참혹한 현실이었다. 착륙에서부터 충돌 직전까지의 녹화 영상을 보니 정말로 아찔했다. 화면으로 보는 내게도 이 정도인데 타고 있었을 승객들의 공포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너무 힘든 12월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24년 12월 30일. 이번 주는 휴가다. 오랜만에 긴 휴가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뭘 해야겠는지 모르겠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인생 같아서 조금 슬퍼졌다. 부랴부랴 모자를 눌러쓰고 맥도날드로 향했다. 이도저도 마땅치 않을 때 늘 찾는 곳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때의 일이다.
그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럼에도 출근은 해야 하니 죽기보다 싫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던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힘겨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서기 직전 옆에 있던 맥도날드에서 새어나오는 커피 향을 맡았다. 안쪽에는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여유롭게 맥모닝을 먹고 있었다. 정말로 출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 남자의 여유가 몹시나 부러웠다. 그때의 감정이 마음속 어딘가에 깊게 박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맥도날드에 앉아 출근하는 사람 구경을 하는 게 취미가 됐다. 한껏 여유를 즐기고서는 당근 거래를 위해 성산에 왔다. 멀리 온 김에 뽕을 뽑고자 싶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다. 우선 좋아하는 서점에 갔는데 우도에 살 때부터 애용하는 곳이다. 그때는 더 작고 더 구석진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많이 번창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훨씬 쉽고 더 싸게 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구태여 서점을 통해 구입했었으니 이렇게 번창하는데 내가 조금은 기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성산하면 성산일출봉이 아니겠냐는 생각에 일출봉에도 왔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몇 년 전에 일출을 보려고 성산에 가려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해가 보이지도 않는 어느 숲에서 새해를 맞았던 게 생각났다. 그때부터 새해 첫 해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다. 등산을 시작하자 새삼 경사가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등산 시작 3분도 되지 않아서 숨을 헐떡였다. 며칠 후에는 한라산에 등반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았다. 힘겹게 정상에 올라가니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1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금방 내려왔다. 그래도 경치는 아름다웠다. 2025년 1월 1일 늦지막에 일어나 커피를 먹으러 나갔다. 가다 보니 자동차 창문에 똥이 묻어 있었다. 아무래도 새똥인 것 같았다. 1월 1일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닦으려 했지만 딱딱하게 굳어서 닦는데 애를 먹었다. 코인 선물 거래도 했는데 크게 물렸다. 1월 1일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찍 잠들어야겠다. 2025년 1월 2일 친구가 영상을 찍으라고 보내준 핸드폰이 도착했다. 액정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었다. 오래 쓰기 위해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교체한 적이 있었어서 자신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커서 그런지 액정을 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떻게 배터리까지 떼어내고 교체를 한 후 재조립을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화면이 들어오지 않았다. 급히 수리센터에 달려가니 액정이 나간 것 같다고 수리비 22만 원을 불렀다. 눈물을 머금고 결제를 한 후 집으로 왔는데 어라? 이번에는 충전이 안 된다. 아까 전에는 됐었는데 다시 수리센터에 달려가니 메인보드 어디엔가 쇼트가 난 것 같다고 했다. 깎아줘서 수리비는 20만 원이라고 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나 싶었다.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계속 우울했다. 2025년 1월 4일 액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물려있던 코인에서 크게 잃었다. 그러지 않기로 했으면서 계속 물타기를 했고 그로 인해 비중이 커진 게 화근이었다. 앞으로 절대 물타기를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슬프다. 올해는 아무래도 투자를 신중해야 할 것 같다.